24년도 6월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6월은 이제 전반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갖겠는데요. 22년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쭉쭉 올라가고 3.25포인트 3.5%까지 와 있고 한 5.5% 금리 갭이 이제 2% 200포인트 정도 되죠. 이제 이렇게 쭉쭉 따라 올라가다가 금리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내수 침체가 너무 심하고 그 달러 그 강세 달러 인덱스가 그때 당시에는 뭐 110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 104, 105 이 정도니까 따라가다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나라 유럽도 그렇고 이게 아닌가 봐요. 일본은 안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조금씩은 올렸죠. 갭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은 신흥국에서 어디 한두 군데 나라가 나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신흥국에 달러 강세로 가면은 신흥국 한두 개 부러져야 이게 끝나는 게임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흥국 아시안들 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이 없고 옛날에 경험을 했으니까 미국 달러 때문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22년도 이때가 가장 그 슬럼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안 좋았을 때 23년도 들어와서는 전반기 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줬죠. 너무 빨리 풀었는지 다시 쪼였죠. 집값 상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전반기 때는 대출 풀어줘서 괜찮았는데 후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가 되면서 이제 다시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이제 전년도서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서울서부터 상승을 하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런 추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 정도다.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죠. 월세 가격하고 매매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만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시장만 좋은 거예요. 신규 아파트 시장만. 거기에 검단신도시에 있는 입주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후반이 제일 먼저 입주했으니까 2년 반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다 신축 아파트들이잖아요. 그거고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떨어지더라도 회복하는데 빨리 조금 덜 떨어지고 빨리 회복한다. 이건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암흑의 시기를 지나왔고 24년도에는 이제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데 먼저 주식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주식은 선행하잖아요. 올해는 이제 부동산은 원래 안 좋고 주식도 이제 조금 좋아지는 뭐 AI 영향도 있지만 근데 경기는 많이 안 좋죠. 그럼 이제 경기는 이제 현행이고 주식은 선행이고 부동산은 후행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신축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라든지 서울 아파트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반등을 빨리 쳤다. 바닥을 빨리 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매수라든지 투자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 다음에 대부분 하는데 그나마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인지 이런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는 거죠. 이게 반등을 하고 경기가 반등을 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누군가가 눈치챘을 때 주변에서 했을 때는 이게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상 언론들이 광고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각 신문사마다 이제 부동산 섹션이 다 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라든지 이럴 때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광고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 월급도 주고 사주가 좀 가져가고 언론사가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막 어딘가를 이슈화 시키고 뭔가를 일을 해야지 광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섹션 쪽의 포지션 자체는 좀 작게 가져갈 거예요. 언론사들도.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까 공격을 안 하겠죠. 공격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사가 궁핍해지면 이제 이런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 하자 이런 거 해갖고 막 공격하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어떻게 돈으로 이제 홍보팀에서
입막음하는 거고, 그러면서 언론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기가 되는 거고. 그 언론사에서는 이제 홍보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누누이 말했어요. 작년에 마지막 신도시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입주 폭탄 걱정했는데 검단 신도시가 신고가 행진한다. 이렇게도 나왔고, 중개사들이 이제 그 매도하라고 집주인들한테 매물 막 전화하고 팔으라고 그러고, 이때 팔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또 내년에 가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내년에 집값 상승하는데 오늘 올해 팔아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어쩔 수 없이 이제 2주택 3년 시한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팔겠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상황이 22년도 23년도를 되돌아보면 정반대로 바뀌어서 오르는 척 하다가 한번 또 뭐 트리거가 생기든지 하겠죠. 주춤하면서 다시 오르고 하겠는데, 추세 자체는 지금 서울서부터 올라가는 추세다. 작년, 재작년에 비관적으로 아파트 폭락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근시안적이죠. 1, 2년 동안 아파트 폭락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영원히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배추값, 무값이 왜 영원히 배추값, 무값이 오르는데, 물가를 다 끌어올리면서 오르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왜 집값은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죠? 경제를 경자라도 기업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건데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신축 아파트만 좋은 거지. 그래서 아파트만 5년 전서부터 해라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그것도 신도시 아파트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고, 앞으로는 어떠냐,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제 금리, 기준금리 자체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하게 쭉 이제 그 동결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만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 맨날 틀리는 사람이니까, 한국은행이나 그 페드나 얘네들은 통찰력이라는 게 없죠. 한 달 한 달 월급 받는 사람이 무슨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공부해서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통찰력이 있는 거,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면 몸에 배있을 거고, 생각 자체가 지금 당장보다는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 달 월급 받는 사람들이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뇌 구조가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휴가 가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이런 외국의 컨설팅,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보스턴 컨설팅, 또 이런 거, 스탠다드 플러스 이런 데 외국 그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들, 유명한 그런 데 회사들에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죠.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면서. 그러면서 이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일반 급여생활자는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다 비즈니스 멘트, 공식적인 멘트밖에 안 하죠. 이 사람이 아침에 뭘 하고 왔는지, 뭘 먹었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왔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 뒷면에 있는 거를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부분 거짓말을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속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너무 비껴서 왔지만, 우리 검단신도시나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폭락을 얘기했던 사람들, 희망 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많이 틀리죠.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왔으니까 금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기조가 보이면 제일 먼저 아파트 가격은 뛰는 거는 맞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다만 아파트가 비싸다 싸다 이건 둘째고, 우리나라 주담대는 대부분이 DSR이라든지 또 감정 평가하는 거에 60%라든지 LTV, DSR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저처럼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또 명끌을 사업자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간다든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엊그저께 이렇게 폭락을 할 때 다 이미 그런 사람들 물건 때문에 폭락을 했는 것도 있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반대 상황이 돼서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또 검단 신도시가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뭔가 임팩트가 있는 거는 내년서부터는 이제 전철이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지역 백일역 연결이 되니까, 백일역에 연결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제 그 예상으로는 제일 먼저 그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해봐요. 꾸준하게 스타팅이 돼서 올해에서부터 선반영이 되겠죠? 그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검단신도시 3단계 백삼역 중흥 S클래스 이쪽으로, 중흥 S클래스하고 여기가 제일 풍경치 2차인가요? 요거 뒤에 불로동 쪽으로 여기 그 7월 분양 예정인데, GS에서 짓는 709가구 이렇게 25평, 30평, 34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합니다. 할 예정이고 7월 중에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년도 2월달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분양 소식은 이제 갖고, 올해 하반기에는 여기 백일역 주변으로 여기 제일 풍경채 1차 현대일스테이트 우미린 쪽으로 이렇게 그 하반기서부터 입주 예정이 있는데, 입주 분양권, 제가 알기로는 풍경채 1차도 분양권 전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고 비싸지 않으면,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그 분양가는 지금 분양가에 뭐 6억대, 7억대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이기 때문에 매매가 될 수 있다면, 물건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새로 그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사들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땅들을 매각하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 당분간은. 그러다 보면은 수요가 쌓이고 쌓여서 수요가 이제 불어나서 폭발할 수도 있는데, 2, 3년 후에 인허가도 없고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백일역 후반기 입주를 앞두고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검단 초등학교인데 개교하다 초등학교가 이제 입주 너무 과밀하니까, 여기 제가 사무실이 여기 원당지구에 그 창신초등학교 쪽으로 뭐 배정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안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시죠. 외부에 있는 저기라고 이제 부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섞이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많죠. 좀 잘 해결이 돼서 조금 그 같은 신도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배정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5호선 연장 문제 때문에 김포하고 인천하고 갈등이 좀 심한데, 그게 이제 대광위에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합의를 요구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뭐 인천 김포 아니 됐든 인천 아니 됐든 빨리빨리 하자. 왜냐면 저 GTX D에 대한 예타가 이제 출발이 되면 그거하고 겹치게 되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대광위에서 뭐 김포시 아니 됐든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확정이 됐다 그래갖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GTX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불상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 빼고 뭐 전매한 사람 빼고는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후반에 입주 그 등기하는 거, 이제 등기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아파트는 이제 잔금 치른 날이 등기일이 되죠. 그래서 잔금 치를 당시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세청에 문의를 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작년 올해까지 해가지고 저까지 해가지고 실거주 다 채우고 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년이죠. 2년 실거주를 다 채우고 나와 있는데, 뭐 세대주만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실거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잔금 치른 그때 당시에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실거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딸, 저희 와이프, 저와 이렇게 실거주를 했죠. 그러고 이제 이전을 했고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양도세과 국세청 양도세과죠. 국세청 양도세과 배치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실거주 문제는.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축 관련해가지고 계양구하고 그 검단 신도시하고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예술에 관한 유치에 좀 서명이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아마 아파트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다. 예술에 관한. 다음은 우리 검단신도시 실거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월달, 5월달 실거래가 부분을 빠뜨려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공개 시스템이 아날로그 옛날에 엑셀처럼 나오는 거에서 이제 좀 2D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못해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금어울림 센트럴이 8사가 2개, 7사가 2개 이렇게 됐네요. 6월달에. 5월달에는 8사가 4개, 7사가 3개 이렇게 됐고 대방 디에뜨르 리버파크 대방 수로변에 있는 거 거기에 대방 3차죠. 5구가 3개가 전매가 됐네요. 디에뜨르 더 힐 저기 백이역 가는데 그 산 밑에 부파 건너편에 있는 거 7호만 30평이 3개가 됐네요. 6월달에. 그 옆에 있는 그 로제비앙 리버포레 로제비앙 라포레는 8사가 5개, 7구가 하나가 됐고 7사가 아니고 7구네요. 31평이네요. 예. 그 다음에 예미지 트리플레이드 여기는 102가 2개가 됐고 98이 하나가 됐고 76이 3개가 됐고 4개가 됐네요. 76이 4개 5월달에 6월달에 넣고 파라곤 보타닉 파크가 6월달에만 8사가 5개 되고 5월달에 볼까요? 5월달에도 5개 되고 그 다음에 프루지오 더 베뉴 여기 6월달에는 8사가 4개 5개가 됐고 하나가 취소됐네요. 그리고 7호가 2개가 됐고 그래서 7개가 됐나요? 프루지오가 이제 세대수가 한 1500세대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단지죠. 프루지오 더 베뉴가. 그 다음에 우빌린 더 시그니처 호반 옆에 우빌린 더 시그니처가 7월달에 7사가 하나가 됐고 6월달에 8사 하나 7사 하나 됐고 5월달에 8사가 2개 7사가 2개 됐고 호만 서밋 1차는 6월달에 8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고 7위가 하나 둘 3평이 4개가 됐고 밑에 쪽 당하동 쪽에 이편한 어반센트로는 이제 임대니까 그렇고 대성 베르일이 110짜리 39평이 하나가 됐네요. 6억 7천에 15층짜리가 됐고 5월달에는 8사 하나 112개 이렇게 됐고 디에뜨르 펠리체 이게 이제 1차죠. 대방 1차가 6월달에는 108이 5개 됐고 8사가 하나 7호가 하나 이렇게 모아 미래도가 8사 하나 됐고 6월달에 8사 하나 됐고 5월달에 안 됐고 4월달에 8사가 3개 됐네요. 시나닌스빌 러반 이게 6월달에 8사가 2개가 됐고 5월달에 8사가 3개가 됐고 한신더유가 6월달에 8사가 하나가 됐고 5월달에 넣고 4월달에 좀 몇 개 있고 금강 펜테리움 시글로가 5월달에 2개가 되는데 6월달에는 안 됐네요. 8사가 2개가 됐고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그 다음에 예미지 더 시그니처 5월달에 102가 2개가 됐고 예미지 맨 밑에 있는 거 6월달에 넣고 유승한네들 92가 하나 2개 됐고 8사가 2개 됐고 6월달에 5월달에는 8사가 2개 됐고 파라곤 난파죠. 저 법원 앞에 있는 거 7월달에 8사가 하나가 됐고 6월달에 8사가 4개 됐네요. 5월달에 8사가 4개 됐고
보통 한 4개, 5개 정도 꾸준히, 이것도 대단지인데, 난파가. 그 다음에 호반 서밋. 호반 서밋이 6월 달에 3개 됐고, 84가 4개가 됐네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비하면 올해 상반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분양도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입주가 있기 때문에 백이역 쪽이죠. 이제 백일역 쪽에는 입주가 이제 거의 없죠. 몇 단지가 남아있기는 한데, 거의 1단계는 뭐 95% 이상의 이제 입주가 끝났고, 2단계 이제 백이역 쪽에 올해 하반기서부터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입주가 많지는 않아요. 제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가 검단에 있을, 신도시는 검단밖에 없으니까 뭐 신도시에서 많이 하는 거를 추천해가지고 사장님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뭐 외부에 있는 부동산보다도 더 이제 힘들게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 중개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업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좋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빨리 지쳐요.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바라는 거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좋게 또 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좀 약간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조급하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동산에 A 부동산 B 부동산 해갖고 경합해갖고 물건 뺏긴다든지 손님 뺏긴다든지 막 실망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지금 부동산 폐업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막 너도나도 그냥 부동산 자격증 따고 이렇게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한 10년 이상을. 근데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경제로 가고 이러면, 옛날에 우리 네이버에서 물건 올리는 거 지금은 뭐 옆에 서브 브랜드 뭐 다방이니 직방이니 뭐 이런 데서 신문사 중앙일보니 뭐 매경이니 이런 데서 올려갖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 협회에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저처럼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은 저변이 넓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해서 막 업체들한테 그 용역을 하청을 줘가지고 뭐 블로그 작업도 하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잘 알아봐요, 손님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남자분들보다 여자 사장님들이 더 잘하죠. 경제원에도 하다 보면 또 좋은 시절이 왔을 때 그때 또 그 생각지도 않게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힘내시고, 너무 욕심을 내서 하면 실망이 바로 돼서 일을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어질 수도 있고, 자꾸 손님들 다른 부동산에 뺏기고 물건 뺏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시다 보면 여유 있게 내가 안 되면 남들도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울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일을 하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부터 돈이 오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에. 위로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저도 뭐 몸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마지막 끈이라고 이런 유튜브도 하고, 왜 좋은 시절에 오면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시장도 수락하고 해서 자주는 못 올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